자, 지금 때 아닌 인사 검증을 이상하게 언론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사실 옛날에 데모해갖고 미국에 입국도 못 되잖아. 이러고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때렸습니다. 나는 진짜 무슨 코미디 프로인가? 어. 근데 그 생각했어요, 진짜. 이게 진짜로 나왔다고? 아, 근데 근데 영상이 있더라. 사실 이게 이제 잘 된 게 뭐냐면 그동안 그런 루머들이 있어요. 학생운동 하거나 운동권 출신 그 국회 정치인들한테 너 미국 못 가지가 일종의 저기 그 밈이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밈은 일베, 그런 놈들의 펜코, 밈이지. 이런 데서 하던 거예요. 이런 거야. 일베 저장소. 근데 김민석 미국 입국 가능함? 이런 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밖에다 낸 질문을 거야. 한다? 기자가. 뉴스원 이기림 기자가? 이게 무슨, 이게 그래서 기자야, 이게? 물론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선 자체가 안 됐을 건데 그런 그 대한민국의 인사 시스템을 개무시하면 윤석열 같이 했을까 봐 물어볼 수는 있다고 치는데 이거를 대답을 하는 어떤 그 김민석 후보자의 그 말이 이거 잘못하면 잘난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제가 그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하버드도 나왔고 아니지 총리님하고 같은 학교도 전 총리하고 같은 학교도 나왔고 자, 응?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칭화대 법학 석사, 뉴저지의 로스쿨 법학 박사예요.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야. 봐라. 뭐 미국이랑 중국 스파이네. 저기 가서 공부를 했네. 이 찍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하버드도 행정학 석사까지 하고 이거 로스쿨 법학 박사까지 한 사람 미국에서 그래서 이준석이 보다 훨씬 학력이 높아요. 이 너무 고스펙이야 진짜 이거. 미국 그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신 분이에요. 오죽하면 그 얘기를 형님이 대신해 주더라고. 나 진짜. 본인이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아유, 나도 우리 민석이 형 이렇게까지 너무 고스펙이야. 이렇게까지 스펙이 센 줄은 상상을 무슨 지금 준석이나 여기 한덕수나 이런 애들이 나 스펙 센 사람이야 이거 하버드 나왔어요. 난 그지라면. 비교가 안 돼요. 서울대만 나와도 그 행사를 하는데 하버드에 칭화대에 미국 법학학사까지 나온 사람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는. 더군다나 이분 또 재산 공개 하셨더만요. 재산이 2억밖에 안 돼. 재산이 2억밖에 없어. 합해서 이거. 가족들 합해서. 그러니까 본인 거는 뭐 거의 없는 상황에다가 무슨 그 사무실 임대료, 이제 임대 보증금이 제일 크더만. 응?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나는 이게 기레기가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첫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가 얘기해. 첫 질문이지만 하면서 주절주절 하면서 갑자기 미국에 입국 가능하신지. 이 지랄을 하는 거, 이게, 그리고 질문 자체가 인터넷에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라고 해요. 그럼 지는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 이게 뭐 하러 왔어? 그러니까 이거를 똥칠하려고 온 거야, 이 새끼는. 인터넷에 의혹이 있으면 기자인 네가 취재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내 말이. 일반인도 아니고. 그리고 일배를 갖다가, 일배하는 놈들은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 이 사회에 해가 되는 놈들이야, 진짜로. 뉴스원 이기림 기자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얼굴 까고 우리가 대통령실에서도 질문 받도록 했을 거니까 앞으로 언론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제를 해줘갖고 자기 발언과 질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 기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의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더 짜증나는 거, 기레기들이 이거를 비판을 안 해요. 100거를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가 없어. 그게 미디어 비평지든 그런 데도 없어. 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어떻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김민석 총리한테 반미주의자 아니냐? 아니다. 나는 하버드 나왔대. 이게 거의 제목이야. 이 황당한 질문을 비판하는 기레기가 한 새끼도 없어.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 김민석 그 학생의 또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핵상이죠. 이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 사상이라든지 이 사람이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스파이를 한다든지 또는 뭐 테러를 준동하거나 한다 그러면 하버드에서 잘도 이러고 공부를 가르쳐 줬겠냐고 장학금 받고 다녔다더라. 하버드도 형님이 자랑하시는데 어? 아무튼 엉망진창이야 진짜. 아무튼 그거 한 방으로 뭔가 이제 걸 수 있는 시비거리는 다 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갖고 뭐라도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종북이네 뭐 학생회 때 어쨌네 뭐 이거 하고 나갔지만 제가 보기에 이전에 몇 년 동안 봐왔던 이 낙지 총리 이후로 총리를 했던 정머식이나 뭐 이런 그 민주 진영 있는 사람, 니네 진영 사람 다 통틀어 봐서도 최고의 스펙과 인물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기회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평생 없을 연금 국무위원으로 잘 마무리 지셔가지고 연금으로라도 지금 수입이 없으시니까 노후 보장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또 인사검증 관련해서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게 김병기 의원이에요. 아들. 예, 근데 심지어. 김병기 의원 아들에 대한 취업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MBC가 이걸 까가지고 심지어 원내대표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와? 녹취록을 깠으니까 무슨 정무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해. 민주당 원내대표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까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아들 취업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동안 아들이 이 군대에서 실제적으로 기무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는데도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 필기,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 다 통과했는데 신원조에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2014년에. 그 왜 떨어뜨렸냐? 아빠도 옛날 국정원 사람인데 민주당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겠냐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그 전화도 뭔지 아세요?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 건 거다? 그럼 먼저 건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도 막 항의하고 막 소송하고 건다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이거 다시 알아보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기조실장이 걸어갖고 달래는 전화. 그리고 이거를 무슨 취업을 시켜달라고 했어? 그리고 김병기 의원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거랑 원내대표 나오는 거랑 MBC가 이거 발표하는 거랑 기사 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 나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기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공명정대하지. 나는 기자지. 그래? 그러면 이쪽도 까고 저쪽도 까야지. 그래? 그러면 지금 이게 들어온 게 무조건 국정원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 무조건 써면은 자기 이름 올라가는 거잖아. 그냥 쓰는 거예요. 왜? 난 기자니까 하면서 정당화 시켜가지고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별일도 아닌 일에, 그러니까 원내대표 뽑는 일에 아들 취업 청탁 이거 10년도 더 된 일을 이게 이미 꺼낸다고. 감사원 감사도 다 받았고요. 국정에서 다 문제 없다고 내부 했어요. 감찰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면접에서 탈락시킨 이유는 그게 박근혜 정권이나 그전에 있는 정권에서 잘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서 그냥 국정원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취업이 된 거예요.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정당한 시험을 봐가지고 물론 그때는 안 됐고 그 이후에 경력직으로 해갖고 거기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근데 기자라면 생각을 해요. 국정원이 왜 MBC한테 이걸 줬겠어? 왜 MBC한테 줬겠어? MBC한테 주면 MBC는 저 민주진영 사람들 많이 보니까 여기서 터뜨려가지고 김병기 못하게 해라. 이거 아니야.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 김병기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당 대표 돼버리면 국정원 수술할까봐 니들이 지금 제풀에 겁에 질려가지고 까서는 안 될 걸 까버린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서영교 대표하고 후보하고 1, 2번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나 이 뉴스 때문에 압도적으로 김병기 의원이 될 거 같아. 서영교 의원이 MBC에다가 고발해야 돼. 이거 왜 선거운동 해줬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MBC도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들고
원내대표에 이걸 까야겠습니까?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줘도 야 우리가 이거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이용되는 거잖아. 머리를 굴려야 될 거 아니야. MBC도 그동안 뭐 아, 개헌 진짜. 이후에 나름 어떤 지금의 전국 혼란을 수습하고 뉴스로서의 공정성을 올라오고 있으면 사실은 공중파 뉴스는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뭐 알 권리라든지 뭐 사회적 검증을 위해서 이걸 냈다라고 지들이 주장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기존의 내란 사태 때 해왔던 그리고 그동안 MBC 없어질 위기를 얼마나 국민들이 진짜 다 도와줘갖고 지켜줬지. 몇 번을 살려줬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온 MBC가 이제 새로운 정권 들어서니까 이제 갑질을 다시 또 시작하는 거 아닌가? 갑질이 아니라 그냥 단독이라고 나는 아싸 좋다 해가지고 왜냐면 국정원에서 줬으니까 국정원밖에 이게 그리고 누가 있어 주는 게. MBC는 지금까지 야, 너네 친 이재명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에 대해서 봐라, 우리는 민주당도 깐다? 이걸 이딴 식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는데요. 어쨌든 김병기 의원이 MBC 김상훈, 김정우 기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를 요청합니다.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통과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지 걸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MBC와 국정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좋겠지만 만일에 안 된다고 치면 국정원장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직접 임명직이니까 누가 뭐라고 못하거든. 나중에 그냥. 그럼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 해갖고 부르는 거지. 자, 누가 잘해줬을까? 내부적으로 누가 줬나? 왜 그랬어 그때? 라고 한번 근데 대면에서 저는 조사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통과했는데 신원조회에서 떨어뜨렸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현직 기무사 장교예요. 그리고 현재 김무사 다 장교인데 신원조회를 국정원 신원조회를 통과를 못하는데 기무사 장교를 할 수 있어요? 말이 김무사 안 되지. 장교면 정보 취급 인가가 있어가지고 각종 국가 비밀들, 군대 비밀들을 다루는 사람이 기무사 장교예요. 저는 진짜 김병기 의원이 MBC 기자들 법적 책임 물었으면 좋겠고요. 국정원에 대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갖고 이지라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사족 같지만 이재명 대표 아들 지금 결혼 얼마 안 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때 아들 그 결혼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세요 왜? 네, 이재명 대통령 아들도 저는 진짜 조국 장관들 자녀들처럼 진짜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맞아. 이분도 국제금융 전공했고 국제금융 이쪽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실물이 인정받던 사람인데 지금 아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짜증이 나요. 왜 저쪽 것들은 지그들 하고 싶은 때깔로 다 하고 쳐다니는데 심지어 불법까지 저질러 가면서 아니 심우정이 딸은 아직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쪽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치인이란 이유만으로 그것도 아니 왜 나경원이 민주진영이란 아들딸이나 이유만으로 심우정 아들딸이나 조국 아들딸이나 지금 김병기 의원 아들이나 이재명 대표 아들 같은 경우하고 너무 다르잖아.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은 공평해야 이 나라가 민주국가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이번 김병기 이 원내대표 꼭 되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추천제 있잖아요. 우리 장차관 추천제 그쪽에다가 국정원장으로 밀어넣어갖고 손수 해결하시라고 국정원장으로 그냥 추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국정원장 임명하니까 안 되고 나중에 아마 들어가실 수 있겠죠. 자,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까면 이거는 우리 쪽에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민정수석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루머가 아니라 실제 있는 사건이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검찰 시설에 뭘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 부인이 이 부동산 관련한 명의 때문에 소송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차명 부동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걸 갖고 이제 의혹으로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소유권 다툼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공개적으로 했었고 그 재판을 통해 갖고 결과가 법적으로 정리가 끝난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지금 들춰 가지고 도덕성에 어떻게든 여기 상처를 줘 갖고 주저앉히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검찰 입장에서는 개혁당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인재풀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놓고 이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국힘이 언제 저 사퇴 얘기했어요? 처음에 지명한다 그랬을 때? 그런 얘기 처음에 쥐들이 안 했지. 잘한다 그랬어. 언론이나 검찰 내부에서도 오히려 좋다 그랬어. 지들이 찬성했었어. 근데 지금 와갖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 오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역량에 대한 진짜 검증이 이루어졌다.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잘라야 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르는 거는 아무 때나 자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심스러우면 이게 진짜 과일인지, 채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리고,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자리니까. 근데 아직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공수처 검사들 지금 대통령이 3명 후보자 결정한 거 지금 뭐 한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일을 120명의 수사관들과 120명의 특검에서 일할 실질적인 검사들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얘가 친윤인지 얘가 예전에 뭘 했던 놈인지 가장 정확하게 리트머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오광수라는 거야. 편견 없이 어떤 종파 없이.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들이 저러고 나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인재를 발굴한 거다. 숨은 인재를 발굴한 거다. 라고 최소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지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이분에 대해서만큼 진보 유튜버계나 또는 인사들이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쪽들도 다 있는데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는 믿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못 믿는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대표로 밀어왔고 2번을 대표를 시켰고 대통령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몇 년이야? 그 이재명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8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가면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분이 지금까지 못 해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선봉자가 이 사람인데 왜 일도 안 시켜보고 꺾어라 안 그러면 이재명 지지 못한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건 진정한 지지자가 아니라니까.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오광수 수석에 대한 뭐 사퇴 요구라든지 그런 어떤 그 의견들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이분이 진짜로 신세계에서 대사처럼 나랑 일 하나 같이 해볼래라고 해서 불려온 그런 진짜 숨은 용병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인사검증이 야권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위성락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위성락 외교안보 수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뉴스타파에서 위성락 수석의 개인 재산에 대한 목록들을 쭉 이게 이제 뽑아가면서 이분이 재산이 많다, 부동산이 많다라는 쪽에 대한 내용들을 단독으로 내더라고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근데 이제 이 투기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자산을 늘려온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과 비례직으로 국회의원이 된 게 얼마입니까? 1년이잖아요, 1년. 1년밖에 안 된 국회의원의 전번의 생애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검증의 기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의혹 안에 탈세를 했다든지, 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특혜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성취를 했다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정상적인 취득으로 보인다라고 뉴스 프로그램 자체 안에서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뉴스타파도. 여기에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부자면 나라 일 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은 다 가난해야 되나요? 물론 김민석 의원 같은 분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도 있지만 저쪽에 들여다보면 온갖 불법과 비리로 땅을 사갖고 도로를 옮겨가지고 수천 배, 3,000배가 넘는 차익을 맡아가지고 투기로 떼돈을 번 김기현 같은 놈도 결국은 당대표가 되고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지금도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잖아요. 저쪽에 몇백억대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쪽에 영입되어 갖고 들어와서 진짜 그동안은 진짜 민주 진영을 위해서 일했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 다국적 외교를 펼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을 돈이 많다? 그동안? 아니,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자산의 증식이라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노하우와 노력을 통해 얻어낸 거에 대해서 그거를 비난한다 그러면 그 자체는 가난한 사람만 정무직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야. 뉴스타파가 여러 가지 특종을 많이 하고 관련된 중요한 폭로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도대체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한 이러한 쓸데없는 검증이 왜 단독이 되고 이게 뉴스타파가 다뤄야 될 일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정권 바뀌면, 야, 우리 저쪽 편 아니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BC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는 이쪽도 까고 저쪽도 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정도로 간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독자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 과한 트집이잖아, 이건 사실. 그래서 이 자체가 언론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야. 우리 측 안에서도 개혁은 필요한 거예요. 진보 진영 안에서도 벌써부터 자기 헤게모니를 찾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막 시작한 정부의 방침이나 인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만정 이런 식의 어그로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지위를 인정받거나 어떤 권리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다수가 너무 싫어. 이건 마치 일부 인기 연예인들이 자기 인기에 편중해갖고 출연료 일방적으로 올리고 광고비 일반적으로 올려갖고 다른 제작사들이나 스텝이라든지 또는 작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비를 깎아버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국민이 준 권리 아니야. 지지자들이 준 권리 아니야. 대통령도 그 권리를 내려놓고 쓰는데 왜 타인의 권리를 받아갖고 활동하는 언론이 좀 더 겸손하고 정직하고 뭔가 초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권력기관이냐,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기사들로 정치질을 하냐는 거지.